이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문자가 공개된 겁니다. 조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있으실 때 드라마 혼술남녀 그리고 질투의 화신, 조정석 씨 나왔던 그렇죠?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뭐 예능 아니면 삼시세끼 중에서 시즌 3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특히 혼술남녀라는 드라마는 요즘 혼자 술을 마시는 젊은이, 혼술, 그들 젊은이들의 분위기를 나타냈다. 취직이 안 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가 분위기를 그린 재미있는 드라마다. 라고 조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드라마 안 본다. 정규제 TV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저 기사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실 저 문자를 보낸 시기가 나오질 않아요. 정무수석 시절인지 총선 전후인지 아니면 장관 시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 조윤선 장관과 조윤선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를 이제 알려주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두 사람의 친밀했던 관계를 알려주는 증거로 나왔는데 진짜 사안보다는 이 드라마를 추천했다는 것이 이제 관심인데 이거렇게 유서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친하다는 거,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 다음에 저런 문자는 사실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개가 됐다면은 평소에도 조윤선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는 저런 식으로 업무가 아닌 그런 사안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그 문자를 주고받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들이 주변에서 알려진 것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절친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저작거리라 그러죠. 소위 이제 청와대가 아닌 곳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평소에 그 취향을 알고 추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를 안 본다 하는 것은 좀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윤선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CJ 작품인데 영화 변호인은 안 되고 드라마 혼술남녀는 보라라고 권유한 부분이 참으로 어이가 없고 씁쓸한 대목입니다. 이번에 저희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돌직구쇼 춘추관 코너 준비됐습니다. 청와대에 춘추관이 있다면 저희 돌직구쇼에도 춘추관이 있습니다. 춘추관장 김관장 불러봅니다. 네, 돌직구쇼 춘추관장 김관장입니다. 오늘 김관장이 준비한 춘추관 3가지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문제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야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춘추관 뉴스 공개합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화려한 의혹들, 부인에 이어서 이번엔 아들까지 줄줄이 어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오늘 제기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3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3가지 의혹 중에서 첫 번째 의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물 앤드 출력물에 계속 줄줄입니다. 첫 번째 의혹. 자, 부정 취업 의혹이 나오고 있는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이 강남구 대치동의 영어 학원장으로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빵원, 소득이 1원 한 푼도 없다 라고 신고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부터 함께 보시죠. 서울 강남의 학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소득 발생에도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요건으로 말해온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탈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부인이 학원을 소유 운영한 것은 아니고 해당 학원에 고용이 돼서 관련 업무를 학원장으로 처리한 거다. 이사로 선임돼서 학원장이라는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학원장으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용이 됐으면 소득도 지급이 됐을 텐데 문제는 김 교수님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부인이
김 후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납부 현황에서 직장 피부용자로 등록이 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려 3년간 의료보험에서 피부용자로 등록이 됐다는 건 소득이 0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절이 강남구 대치동 영어 학원장으로 활동할 때 시절과 겹칩니다.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강남 대치동의 학원장이라고 이력서에 써서 공립학교의 그 영어 강사 교수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학원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육청이 하게 되보니까 그 이름의 학원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허가 학원이거나 아니면 바지 사장이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의혹이 있었는데 무허가 학원일 경우는 무허가니까 임금 체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4대 보험을 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분이 강남 대치동에 학원 원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학원의 원장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4대 보험 하에서의 임금 체계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무허가 학원의 원장했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정식적인 임금 체계를 받아서 고용이 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업주부만이 할 수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가는 것은 이건 명백히 탈세입니다. 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집사람도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저의 피부양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근데 거죠. 소득이 생기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4대 보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애가 이명박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 좀 딱 그분을 다시 이름을 좀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남모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이분이 오랫동안 부인하고 별거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과 본인의 연말정산 때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상대장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를 서로 따로따로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문제가 돼서 결국 낙마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탈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잣대를 대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학원장을 했으면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비양자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양박가게식 의혹의 마지막 결정판이 아닌가. 결정판이다. 예, 돌이키기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으로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근거인데 만약에 학원장으로서 월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피부양자로 됐다면 이건 탈세니까 문제인 그럼요. 거고 만약에 소득이 없었고 영어 학원장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했던 것이라면 있지도 않은 영어 학원장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영어 교사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 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이것저것 다 문제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희 취재 기자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가족특혜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자신 사건을 요구하고 있는 게 연계되는 상황인가요? 특히 부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상조 후보자 측의 어떠한 해명도 그제 어제 오늘 3일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